외력을 크게 받거나 충격이 갑작스럽게 있는 경우에 통증을 느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통증이 생기신 많은 분들의 경우가 나는 특별히 의심이 갈 만한 충격도 없었는데 어느 순간 통증이 생겼다고 말씀하십니다. 통증이 생기는 데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익숙한 일상생활에서 손상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미처 생각하지 못하시는 거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통증은 많은 경우에 염증 때문에 생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앉거나 운전을 많이 하거나 오래 서 있고 걷는 등의 활동을 하면서 우리 몸은 계속 쓰이게 됩니다. 근육이나 관절, 건, 인대 부위들이 쓰이게 되면 조금의 염증들이 생성이 되었다가 또 주무시거나 잘 쉬고 나면 회복 반응이 일어나면서 염증이 소거가 되는 거죠. 이런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몸의 평형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잘 쉬지 못하면서 무리하게 계속 쓰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염증 회복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서 염증들이 누적됩니다. 그런 염증들이 누적되다 보면 통증을 느끼는 한계점인 역치 그 이상을 넘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는데요. 그럼 역치란 무엇일까요? 설명하기 참 어려우면서 애매한데요. 감각세포의 흥분을 일으킬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의 크기를 말하면서 문턱값이라고도 말합니다. 통증을 느끼는 최소 한계점으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치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도 다르고 같은 세포일지라도 그 세포가 자극받는 상태에 따라서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약한 자극에도 흥분하면 역치가 낮다고 하고 강한 자극을 주어 흥분하면 역치가 높은 거라고 말합니다.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역치를 100으로 설정하고 정상인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생성되는 염증을 10에서 20 정도라고 할 겁니다. 잘 쉬면서 수면을 취하고 나면 염증이 떨어지겠죠. 근데 잘 쉬지 못하고 무리하면 점점 이런 염증들이 누적됩니다. 99까지는 아프지 않습니다만 이 염증들이 100을 넘고 나면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통증이 나왔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소 부하들이 쌓이다가 염증들이 8, 90 정도로 있었던 상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의 염증이 더 쌓이면서 100을 넘어가면서 통증을 느끼시는 거죠. 근데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아니 옆에 동료랑 똑같이 일을 하는데 왜 저만 아프나요? 두 가지 원인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개개인마다 통증을 느끼는 역치가 다릅니다. 자극에 대한 민감성도 다르고요. 누구는 살짝만 때려도 아파하는데 누구는 잘 참는 분도 계시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염증이 누적되어 있었던 차이입니다. 10에서 20 정도의 염증이 있는 분과 80에서 90 정도의 염증이 있는 분들이 무리하여서 똑같이 20 정도의 염증이 생성됐다고 해보겠습니다. 10에서 20 정도의 염증이 있었던 분들은 염증 20이 늘어도 40 정도로 100을 넘지 않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반면 80에서 90 정도의 염증이 있었던 분들은 20의 염증이 늘어나게 되면 바로 통증이 나오겠죠. 이런 설명들은 비슷하지만 다른 측면들도 설명이 됩니다. 나는 치료하면 괜찮은데 금방 또 재발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일단 치료하면 염증 수치가 역치 100 아래로 살짝 내려왔다가 일을 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염증이 110 정도였다가 치료를 해서 90 정도로 떨어지면 당장에는 통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때 연속적으로 치료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90, 70, 50, 30, 10 이렇게 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통증이 많이 개선되어도 쌓여있던 염증들이 계속 치료가 되어야 활동을 해도 아파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통증이 일단 없어지면 치료를 멀리 하다가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다시 아파져서 그제서야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염증이 떨어지는 속도보다 일하면서 악화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통증이 재발하는 거죠. 환자분과 의사의 합의하에 치료의 목표를 두 가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그냥 일단 증상만 없애는 걸로 만족합니다. 두 번째는 무리하면서 생활해도 안 아프게 완전히 고쳐주세요. 이 차이는 누적되어 있던 염증들을 얼마만큼 떨어뜨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사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자체적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잘 아시죠? 통증이 생겨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게 됩니다. 같은 크기의 자극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역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큰 자극을 주기 전까지는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를 감각의 순응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옷을 갈아입거나 뒤에 상표가 거슬리는 때를 느끼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옷이 피부에 닿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한 번씩은 하시죠. 이렇게 염증들이 커지면서 역치를 넘게 되어 통증을 느끼게 돼도 초반에는 통증에 몸이 적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에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이 심해져서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분명히 2일 전부터 이렇게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상 증상을 두고 보면 오랜 시간 동안에 거쳐서 증상이 진행된 경우도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염증들이 차곡차곡 쌓이다가 급격하게 진행이 된 거죠. 통증을 버티는 능력, 즉 통증에 대한 역치는 개개인마다 모두 다르며 일괄적으로 객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전류 역치 검사를 통해서 수치로 정량화할 수는 있지만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죠. 어려울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많은 일을 하시고서 잘 쉬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몸에 무리가 느껴진다 싶으시면 일의 강도나 활동을 조금 줄이시면서 잘 쉬고 수면도 잘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페인랩이었습니다.